예, 안녕하십니까.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오늘 또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 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은 조직적 성장을 거듭하며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 정치 세력이 되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는 이러한 높은 사회적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13만 명에 이르며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본부 예산만 200억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들은 정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미비에 인한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 회계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지 결산 내역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를 통해서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진 이후에 민주노총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왔다면 정부의 이런 조치가 두려울 것도 없고 먼저 자신들이 이런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이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민노총은 더 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 법권지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노동개혁 요구가 높습니다. 민노총이 개혁의 물결을 거스린다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입니다. 국민을 볼모로 잡은 전작년의 막무가내 지하철 성하차 시위가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지하철 4호선에서 시위를 하더니 어제 오전에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기습 시위를 하는 바람에 많은 급기야 승객들이 모두 하차를 했고 하행선 열차 운행이 55분이나 지연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전작년의 시위를 불편하지만은 참아온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은 또한 전작년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작년의 정당성 없는 시위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를 염려해서 전작년 시위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작년이 4호선에서 1호선으로 시위 장소를 바꾼 것도 다른 장애인 단체가 전작년의 시위를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은 물론 다른 장애인들의 비난까지 사면서 전작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권리 주장은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기는 하지만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휴일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의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이나 여행 또는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수 진작 또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은 국경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진정한 노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탄력 근로제는 노사가 함께 합의하여 일감이 많이 쏟아지는 시기나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적인 제도이며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범용적 제도입니다. 또한 성과급 제도에 의한 임금체계 개편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의 중심 과제입니다. 연공서열에 의한 꼰대 임금 체계로 임금이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지급이 된다면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야당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노조 등 치외 법권지대가 우리 건강한 노사 문화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천억 원씩 노조원들로부터 받는 조합비 예산이 투명하지 못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노조나 노조 간부가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와 관련된 주식, 채권, 증권 거래에 대해서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노조 회계를 행정관청에 연례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노조 회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노조법을 통해 적어도 매년 1회 조합원에게 회계의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노총의 예산은 수천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는지 국민들과 조합원들이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입니다. 경영에서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 노조 그리고 많은 조합원들에 의해서 걷고 있는 이 조합비조차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의 제도로 개혁하겠습니다. 화물연대가 16일간의 운송 거부를 마치고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세우고 차주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진정한 화물연대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운송업계의 환경을 보십시오. 지입제와 다단계로 정작 화물 차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 중에 일반 차주의 운행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하고 위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주행 중 판스프링 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 겁부터 내는 게 현실입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말로만 안전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제대로 된 운송시장의 선진화와 차주보호, 도로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부의 운송시장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만 운송회사일 뿐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수천만 원씩 수익을 챙기고 월 수십만 원의 지임료를 받아 챙기는 땅짚고 헤엄치는 회사들을 개혁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화물차주들이 근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낮은 운임을 유발하는 운송업계의 후진적 다단계 구조와 같은 부조리도 개혁을 해야 합니다. 중간 단계를 최소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정이고 시장 경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로소득의 착취 운송 구조를 정상 운임 구조로 개혁할 것입니다. 어떠한 기득권에 저항이 있어도 선량한 차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힘든 개혁을 완수해 내겠습니다. 운행기록 장치의 실질적 운영 등으로 화물 차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판스프링 사고 근절 방안 등 전반적인 도로 안전 대책도 마련하여 모든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인질 삼아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화물연대의 못된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할 계획들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 운송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정상적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내는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과 정부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라는 명령에 보답을 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해가 되는 불공정한 운송체계 그리고 불법 탈법의 운송시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가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불법 조작 기획 YTN 돌발 영상 우장균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입니다. YTN은 지난 15일 날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사전 리허설 장면을 무단 녹화한 뒤에 YTN 돌발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송출하는 언론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문제는 YTN이 고위 간부의 지시 아래서 리허설 영상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녹화하였고 짜고 치는 생방송이라는 컨셉을 기획해서 생방송과 교묘히 교차 편집한 조작 방송을 자행한 것입니다. 방송에서 리허설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생방송을 앞두고 각종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YTN은 악마의 편집보다 더한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짜고 치는 상황극 있는 것처럼 매도해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보고대 사전 리허설 당시에는 입 다물고 있던 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리허설은 조작하면서 문재인 캠프의 공보팀장 출신 YTN 우장균 사장이 아직도 문재인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셈입니다. YTN은 방송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관련자를 징계할 예정이라지만 일선 담당자 징계로 이 사건을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는 종홍 책임자인 우장균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심각한 조작 방송입니다. YTN이 지켜야 할 공영방송의 공정성, 불편부당성, 균형성 등은 오로지 우장균 사장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좌파 생태계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YTN은 리허설 영상의 녹화와
악의적 편집, 송출을 지시한 김지영 보도 제작국장을 포함한 연루된 모든 간부를 색출하여 퇴출시키십시오. 또한 YTN 우장균 사장은 그간 자행된 수많은 편파 왜곡 조작 방송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퇴하라 요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 원 대표님이라든지 많은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그 원칙적인 대응, 또 건설노조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론 범죄 집단 민노총 언론노조에 대해서 끝까지 조작 방송을 책임지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불법 파업을 자행한 민노총 화물연대는 원칙 대응이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거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파 왜곡 조작 방송, 가짜뉴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화물연대보다 더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KBS, MBC 등 주요 공영방송사뿐만 아니라 방심위, 코바코, 시청자 미디어 재단, 한국기자협회, 뉴스통신진흥회 등 언론 유관단체 모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추정 조합원 수만 15,67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경우 입사하면 언론노조 규약에 따라서 반강제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고, 모든 조합원은 세전임금 총액의 1.1%를 조합에 직접 납부하게 합니다. 평균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공영방송사 직원들의 조합비는 언론노조의 주된 자금 원천입니다. 문제는 조합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조 구성은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연대시 및 집회비용, 업무 추진비 요용 등 각종 정치 현안에 쓰일 것이 농후한 사항입니다. 떳떳하면 투명하게 공개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KBS는 직원 4,471명 중에 2,540명, MBC는 본사 직원 6,670명 중에 1,060명, YTN은 전체 직원 1,200명 중 380명이 이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막강한 지배력을 악용해서 돈과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는 MBC는 정상화위원회,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YTN은 미래발전위원회 등 적폐청산기구를 동원해서 각종 불법 편법으로 전임 사장과 주요 경영진을 사회적으로 사형시킨 자들로서 절대 가치와 신념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인들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MBC 박성재 사장과 주요 임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배신의 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었다면 내부의 불편 부단성에 대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민주당의 나팔수로 전락한 이들은 보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경찰 사칭, 자막 조작, 정언 유착, 검언 유착 등 생명같이 지켜야 할 취재 윤리를 위반하는 범죄와 각종 행포를 자행해도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이들은 여론 선동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뻔뻔하게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을 악용해서 언론 범죄를 자행한 자들과 대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 사회를 좌우로 갈라치는 가짜뉴스,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자행하는 언론인을 가장한 이념 편향 집단에게 절대 용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적당한 적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